안녕하십니까. 다오데이터의 김동환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제 V레드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V레드의 시각화 기능을 아직 좀 모르시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V레드고요. V레드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V레드는 원래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뽑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퀄리티보다는 좀 빠르게 뭔가를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픈GL을 가지고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제가 일전에 그 인벤터에서 작업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그 V레드에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VR로 연결해서 이제 확인하는 이제 동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용된 것은 이제 HTC 바이브 초창기 모델입니다. 3년 전 모델이고, 아이고 저기 오타가 있네요. 노트북 역시 제가 3년 전, 4년 전에 구매를 한 노트북으로 지금 화면을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떨림 현상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고퀄리티의 VR 장비, 최근에는 바르조 VR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동영상으로만 봤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하는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되게 빠르게 작업하면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제가 퀄리티에는 약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냥 플레이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인터랙션도 넣어서 잠깐 멈췄다가 제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다시 플레이 한다든지 이런 인터랙션 기능들을 V레드 자체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플레이 누르면은 저기서 쭉 오죠. 자, 보시는 것 같이 또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을 제가 일부러 검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반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들어가서 이제 조금 어둡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트레이싱을 넣으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V레드 웨비나에서는 보시는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각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V레드는 이제 이 시각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기능이 무엇이고, 이제 시각화에 어떤 시각화 방법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장표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각화라는 게 점점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뭔가를 발표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단 하나의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각화를 했으면은 최근에는 이제 작업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시각화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시각화라는 것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단계에서 단계마다 빠르게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그런 그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사용하는 게 어느 단계에서는 퀄리티보다는 신속성을, 어느 단계에서는 신속성보다는 퀄리티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하면서 작업을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의 디자인의 생산성을 좀 높이는 부분들을 서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예전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디자인 쪽에만 사용이 됐다면은 뭐 설계 쪽에서 디자인 쪽 그리고 생산 쪽하고 직접 고객하고 만나는 모든 부분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방식의 시각화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각화 과정을 보시면은 우선은 뭔가 설계를 하게 되고 이것을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것을 또 전달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은 뭐 시제품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시제품이 꼭 만들어져 있는 뭔가에 그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을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되고 전달을 하면은 그걸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날짜를 또 잡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자한테 갔는데 또 의사결정자는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또 처음부터 이 진행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너무 복잡한 시각화 준비를 거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코스트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그 의사 결정자한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고 하셔서 이제 V레드를 이제 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V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시제품,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거가 아닌 이미지, 동영상, 그 외에 뭐 VR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이라고 하면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자동은 아니고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면은 그 컨텐츠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권자한테까지 가는 그 단계가 뭐 이메일을 보내고 뭐 가서 직접 전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V레드에서 바로 V레드로 접속을 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이제 V레드의 이제 많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V레드는 뭐 여러 가지 작업 공정이 있지만 이제 결과물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는 이제 세 가지를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하나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맥스나 마야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 동영상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엔진에서와 같이 EXE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 같이 스트리밍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뭔가 버튼을 눌러서, 아니면 뭔가 뭐, 오브젝트를 만지면서 하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요번에 이제 제가 뒤에도 이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V레드와 V레드를 아예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 V레드에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해 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미지와 동영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케팅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EXE 파일도 마케팅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제 외부에 검토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이제 스트리밍 역시도 외부의 의사 결정권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V레드와 V레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내부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레드 기능에 대해서 또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레드는 시각화 기능이기 때문에 뭔가를 아예 여기서 만든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뭔가를 가져와서 이것을 얼마만큼 잘 보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설명을 이제 넣겠지만 게임 엔진하고 살짝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는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이제 게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엔비디아의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V레드는 엔진 실시간 렌더링 쪽으로 그 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거기 그쪽일까라고는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 맥스나 마야와 같은 그런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이제 룰 세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게임 엔진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룰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없이 일정한 룰을 통해서 인터랙션, 어, 대화형으로 뭔가를 설정할 수 있는 게임 엔진에서 말하는 이벤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룰 세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좀 더 한층 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그 유튜브에도 있기 때문에 따로 동영상을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나온 동영상 중에서도 제 유튜브에 있는 거 그냥 제가 가져다가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촬영한 것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를 설계 캐드 데이터들은 대부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VRED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솔리드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메쉬 데이터로 솔리드 데이터를 메쉬 데이터로 변환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불러드릴 때에는 아니면 그 외의 소프트웨어에서 불러드릴 때는 보통 IGS 파일이나 아니면은 스텝 파일로 가져와서 솔리드로 가져오거나 그 자리에서 이제 메쉬 파일로 변환을 하는데 VRED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그 ATF라는 플러그인이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테설레이션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설레이션도 이제 작게 가져올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수의 메쉬를 넣어서 가져올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3D 데이터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져오게 되면은 다른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르게 설계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는 건 인벤터의 레이아웃인데요. 저는 이제 시각화 쪽이다 보니까, 인벤터에 대해서, 요 메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우선 레이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레이아웃에서, 보내진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여기는 V레드인데 똑같은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인벤터나 이런 설계 데이터에서 최대한 그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고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V레드에서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컬러 값이나 아니면 반사 값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건 반사다, 이거는 컬러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일반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에 수정을 하면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거나 뭔가 설계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속성을 이제 기존에 작업했었던 것을 재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참조 편집기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 같이 초록색이면은 다 지금 설계 데이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존에 지금 불러온 그 파일이 최신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작업자가 인벤터에서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특정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문을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그 문에 관련된 부분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시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지금 수정이 됐고 그 부분만 다시 불러들여서 그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CAD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우선 초기 단계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를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 세팅. 렌더링 세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V레드에서 지금 바로 불러온 부분인데,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카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뎁스 오브 필드나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부분, 그다음에 라이트 부분, 그다음에 재질 부분. 이렇게 이제 있고 이제 렌더링 세팅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카메라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투시 뷰를 바꿀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렌즈 값이나 여러 가지 세팅들을 만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렌즈에 대한 노출 값이나 DSLR 카메라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라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라이트를 만들어서 그림자를 생성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를 여러 개를 쓰면은 편집기에서 제어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색깔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트를 만지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보통 맥스나 마야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제일 이제 높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이 HDRI 이미지라는 것을 통해서 라이팅을 대신 하실 수가 있습니다. HDR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조명 정보값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재질에서 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재질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감들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HDR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보시는 재질 같은 것도 프리셋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할 때 이 프리셋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퀄리티를 빨리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유리 프리셋을 이용을 하고 유리의 색깔이 있으면은 그 색깔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사를 좀 더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방금 보셨던 것 같이 환경에 관련된 HDRI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상단에 웹숍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HDRI 이미지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레드 안에서 뭔가를 많이 고민하지 않고도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및 룰 세팅 쪽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간단하게 키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그 키 애니메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그 방식을 좀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이제 룰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보시는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은 뭐 회전이나 위치를 바꾸면서 키를 직접 입력을 해서 키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키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효과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곡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에디터에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정을 하는데 제가 30에서 40프레임으로 조금 늘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쭉 균일하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곡선화 시켜서 여러 가지 타이밍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곡선화 시켜서 가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에 약간의 타이밍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뒤쪽으로 가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예, 여기 이쪽이네요. 예,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이용해서 서서히 갔다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느려지는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을 이 곡선 편집기를 통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룰이라는 룰을 적용할 수 있는 에디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룰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블럭을 하나 만들고요. 해당 블럭을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클립으로 만듭니다. 클립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어디에서든 이제 부를 수 있게 이제 라이브러리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들어진 것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블럭을 넣게 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하면 애니메이션이 되죠. 자, 그러면은 문이 열렸으면 문이 닫혀야 되겠죠. 어차피 동일한 애니메이션을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클립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맥스와 마야 같이 열리고 닫는 것을 일일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 룰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열리는 거, 그 다음에 닫히는 거, 예,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게임 엔진에서 말하는 이벤트를 만듭니다. 이벤트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변형셋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V레드에도 스크립트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스크립트를 쓰는데, 이 스크립트를 쓰는 기보다는 일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변형셋을 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만들어진 클립을 특정 이름을 만들고 그곳에 애니메이션에 넣으면은 그 지금 도어라고 하는 저 글씨를 클릭을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타임라인에서 키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외부로 나중에 나갔을 때 해당 오브젝트를 직접 찍었을 때 만약에 나는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변형셋으로 아까 넣었던 이름을 등록을 하면은 이제는 뭔가 메뉴바에 있는 그런 메뉴를 만지는 게 아니라 직접 오브젝트를 터치를 저렇게 보시면 터치를 하면은 열리는 식으로 이렇게 룰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나중에 이걸 결과물을 V레이 죄송합니다. V레드 고에서 이제 터치 스크린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터치를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과 여러 가지 룰 세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었던 이제 시각화를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V레드는 크게 네 가지의 이제 그 시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미지와 동영상은 지금 아래에 있는 동영상은 만약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V레드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80 그래픽 카드에 이것도 3년 전 모델입니다. 데스크탑.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초 걸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난반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반 그 맥스나 마야 같은 소프트웨어보다는 렌더링 속도도 좀 더 빠르게 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아래 동영상 보시면은 VFX에서 쓰는 방식의 수정에 관련된 옵션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채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자동차의 위에 있는 덮개나 아니면 휠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시키고 이것을 나중에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이제 합성 툴에 가셔서 뭔가 색깔을 바꾼다든가 반사를 높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렌더링이 이렇게 걸리고 요것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포토샵에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시각화 부분에서 합성이나 변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럴 때 색깔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반사나 뭔가 그 밝기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렌더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와 같이 그 채널이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해놓고 적용을 하신다면은 이후에 이제 포토샵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여기 있는 색깔이 노란색인데 이 색깔만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원하는 대로 포토샵에서 좀 더 연출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어두워서 이런 부분들은 어두운 부분들은 또 밝힐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색깔을 밝히거나 아니면 반사에 대한 부분들도 더 추가해서 강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살짝 이제 반사가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휠이나 이런 것들도 색깔을 더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후 그 같은 공정들을 여러 번 하면서 계속해서 약간의 그 수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결과물을 이제 짧은 시간에 작은 비용으로 빠르게 뭔가를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VRED G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엔진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xe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RED가 없는 곳에서 똑같은 그 작업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VRED Go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하고 VR 모드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보통은 VR 모드로 하시면은 VR 장비가 없을 때는 그냥 데스크탑 모드로 가고 VR 장비가 있으면 VR 모드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부분들이 이거를 아까 변형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형 셋에서 그것을 다시 VR용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VR로 작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VR 장비가 없을 때에는 보시는 것 같이 메뉴를 만들어서 그 메뉴를 클릭하면 아니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터치를 이용해서 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벤트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 화면 쉐어 방식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이후에 이 다음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은 지금 VRED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데요. 자, 지금 VRED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물을 제 컴퓨터의 IP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포트를 열게 되면은 다른 PC에서 다른 망이라고 하더라도 제 IP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물을 같이 쉐어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를.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터치로 모든 것들을 제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뭐 패드나 아니면은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작업물들이 다 쉐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PC에서 타블렛에서 화면을 바꾸시면은 이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VRED에서 똑같이 화면이 바뀌고 있고 스피커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빨리 의사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지금 코로나다 보니 해외 쪽으로 뭔가를 마케팅적으로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제안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새로운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많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VRED와 VRED를 연결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거는 VRED에서 내 컴퓨터의 IP를 열어가지고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화면을 그대로 스크린 쉐어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내 VRED와
상대방의 V레드를 연결시켜서 각자의 V레드 기능을 가지고 뭔가를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쉐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내부에 있는 내부 팀에서 아니면은 같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만 이제 사용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뭐 아니면 회의 지사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거 역시도 어쨌든 보안은 다 걸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나 특정 뭐 여러 가지 그 포트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안은 가능하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혹시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동영상을 이제 제가 쭉 촬영을 하는데 좀 고생을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작업물을 이제 꺼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물을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내용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좀 하고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V레드에 있는 콜라보레이션, 공동 작업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제 IP를 열어줍니다. 이 방법은 텍스트로도 알려줄 수도 있고 메일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메일을 설정하면 메일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제 IP와 모든 정보들이 메일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달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약을 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내고 그쪽에 미리 V레를 켜서 공동 작업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도 똑같이 공동 작업에 들어와서 제가 제공한 제 컴퓨터의 IP와 여러 가지 이제 그 네트워크 주소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연결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데이터는 제가 보내야지만이 이제 저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다 됐고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쪽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데이터 다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다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르게 컨트롤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그 스트리밍 웹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설명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른 상대방이 오브젝트를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데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 걸로 이제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은 요 끝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이쪽에. 네,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상대방이 뭔가를 작업을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굴을 가져다 놓고 이쪽에서 업데이트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은 자, 예, 여기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데이터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우선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랜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쪽은 무선입니다. 5G 무선으로 지금 서로 연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간은 분리시켜서 저희가 데모 영상을 촬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왔고 예, 여기 구가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저도 구를 한번 이 위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위치를 좀 바꿔보죠.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것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삭제를 했을 때는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V레드는 설계 데이터를 계속해서 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설계팀이 옆에 있고 얘기를 할 때 설계팀에서 수정을 한 것도 만약에 제가 지금 오른쪽에서 V레드에 있는 곳에 설계자의 데이터가 업로드가 돼서 새로운 거 뭔가 변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업로드를 통해서 다른 쪽에 있는 V레드 작업자 쪽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쪽에서 또 설계하시는 분이 뭔가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그것이 전달이 되니까요. 다른 지역, 다른 공간에서 설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빠르게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포인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어디를 뭐 만져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VR 장비가 있다고 한다면은 VR 장비가 있다면은 VR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V레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바로 VR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VR 장비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양쪽에서 VR 장비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VR 장비가 뭐 없으면은 VR로 안 들어가고 한쪽은 데스크탑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뭐 VR로 하고 이런 식으로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지금 배경이 이제 검게 나오는 것은 이제 VR 장비에서 이제 그 배경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검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이때 사용한 것은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바이브 1세대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서 지금 VR로 들어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크로스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파란색이 이쪽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 이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여기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로 바라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서 뭔가를 이제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터치 센서를 해놨기 때문에 뭐 클릭을 하면은 뭐 작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를 클릭 탁 누르면 저기 상단에 저기에 시동이 걸리면은 저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문을 열 때에도 아까 터치를 해놨기 때문에 터치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변형셋을 메뉴화 시켜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내부에도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가 있죠. VR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까지도 들어가서 뭔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왼쪽에서 문을 열었고요. 오른쪽에서 클릭해서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VR 장비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쪽에 스피커 부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VR 장비를 그 스피커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웹을 통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운드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메뉴를 꺼내서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클립, 아까 보셨던 애니메이션 클립을 적용해서 보실 수도 있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환경만 좋다고 하면은 뭐 여러 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퀄리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VR 장비에서의 퀄리티는 이제 빠르게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은 퀄리티를 좀 낮춰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나오는 바르조나 뭐 이런 부분들 그 하드웨어 디스플레이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VR 그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는
그 데스크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풀파워로 뭔가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VR로 뭔가를 보일 때는 오픈GL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의사결정이 되고 뭔가 됐을 때 이제 뭐 이미지로도 뽑고 아니면 동영상으로도 뽑고 이럴 때에 이제 뭐 고퀄리티의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좀 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로 뭔가를 기능을 잰다든 길이를 잰다든가 하는 것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도 누르고 여기 보시면 각도기 모양, 콤파스 모양을 눌러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쪽에서 저기서 클릭 한번 또 반대쪽으로 클릭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길이가 몇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길이와 그 다음에 어두운 것도 볼 수 있는 뭐 프레시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크립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VR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R로 보시는 방법은 이제 VRED 고를 통해서 VR로 보고 아니면은 보시는 것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그 공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VR로 볼 수도 있고요. 웹 브라우저도 VR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작업자만 VR로 보고 그거를 그냥 화면 쉐어로 이제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VRED는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와 같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는 exe 파일로도 만들 수 있고 그걸 VR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게임 엔진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복잡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VRED는 아주 복잡한 것들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VRED는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시각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VRED,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VR이나 아니면은 실행 파일로 한 뭔가 인터랙션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RED와 게임 엔진이 비슷하긴 하지만 하는 역할은 좀 다르고요. VRED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 아까 설계자들끼리 빠르게 뭔가를 잠깐 뭐 만들었는데 이거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확인 같이 해보자. VR로도 보고 뷰포트로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부서들하고도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 뭔가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VRED 고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고객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이벤트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엔진하고 비슷하지만 그렇게 게임 엔진처럼 아주 복잡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기능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신속함을 추구하는 게 이제 VRED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낮다라는 게 아닙니다. VRED 자체의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VRED가 오랫동안 사용이 됐습니다. 고퀄리티의 뭔가의 작업물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는 그 바르조라고 하는 XR, VR 그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나 해외 자동차 회사에서 VRED를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디자인 컨펌을 합니다. 디자인 컨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